이번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도구로서의 집합을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집합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셔야 되고요. 공식 같은 거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보단 경우의 수라든지 이해를 통해서 접근을 해주세요. 공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거 공식이 없어서 못 푸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배운 거 중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로 해주세요. 자, 워크북 152번입니다. U의 부분집합의 U의 포함관계, 밑에 있는 부분집합의 ABC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특별히 방법 없습니다. 다 찾아주셔야 돼요. 자, A와 B의 교집합이 없죠? 겹치는 부분 없죠? 그러면 공집합이다. 맞죠? 그리고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집합에서 서로 소라고 부릅니다. 서로 소라고 불러요. 우리 서로 소라는 단어 이전에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언제 했죠? 숫자에서 두 수의 공약수가 1 이외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두 수를 서로 소라고 했고요. 기약분수는 분모분자가 서로 소인 형태를 기약분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서로 소인데 그건 숫자에서 서로 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합에서 서로 소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A집합, B집합을 서로 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의 여집합하고 C의 여집합의 포함관계거든요. C의 여집합을 칠하면 이렇게 되겠죠. C의 여집합이 누구를 포함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B의 여집합을 포함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 바깥이죠. 그러면 C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모두 포함하고 일부가 남아있죠. 맞네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얼굴 하지 말고요. 새로운 이야기 하는데 이런 얼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와 C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합집합 B는 빗금친 부분이 될 거예요. A 합집합 B는 요 빗금친 부분입니다. 요 친구가 C에 포함되냐라고 했을 때 반대죠. A 합집합 B가 C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네.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B랑 A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고요.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여기죠. 물론 지금 하는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에 칠하는 거 말고 개멋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멋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한 80%는 도구로서의 집합, 그리고 다음 단어는 도구로서의 명제가 더 큰 의미예요. 그것들을 넘어가는 10%, 20%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느니 그래프 그리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원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됐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원시적으로 하고 그래프도 다 그릴 수 있을 때 이걸 보면서 명제로 바꿔가지고 필요조건, 충분조건으로 바꿔서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하시면 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A의 여집합이죠? 그게 B를 포함하고 있네요.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주세요. 자, 어제도 했는데 요거 뭐라고 읽나요? 차집합입니다. 빼기 아니에요. 빼긴 수에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A 빼기 B라고 하면 자꾸 뭔가 숫자를 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차집합은 얘에서 이 친구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차집합 B는 같은 의미의 기호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럼 A 중에 B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A 중에 B와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럼 제외할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A가 되는 겁니다. 맞네요. 됐죠? 일일이 해주세요, 지금은. 개멋있게 하는 건 아주 나중에. 자, 158번입니다. 158번 U는 1, 2, 3에서 100까지요. 1부터 100까지의 수네요. 자연수고요. 두 부분집합 A, B. 그러면 A, B는 당연히 1부터 100 사이의 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수만. 홀수래요. 그리고 3의 배수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여집합 B의 교집합이래요. 있는 그대로 하셔도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죠. A, B 있어요. A의 여집합이면 여기입니다. A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와 교집합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칠할게요. B. 그래서 겹치는 범위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처음 할 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됐죠? 그럼 얘는 아까 밑에 적어놨네요. 뭐랑 똑같냐면 B 차집합 마이너스 아니에요. 차집합 A와 같습니다. B 차집합 A 뜻이 뭐라고요? B 중에서 A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라고요. 알겠죠? 일일이 그리셔도 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걸 보고 B 차집합 A를 돌려서 표현한 거구나 까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A, B가 있는데 B에만 해당하는 친구를 찾자고요. 그거에 무엇을 구하래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채워 넣어보죠. 여기는 뭐예요? 홀수 그리고 3의 배수. 그럼 홀수 중에 3의 배수인 또는 3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수를 찾자고요. 몇 개인가요? 33개인가요?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체계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369. 369 이거죠. 근데 그걸 체계화해서 표현해 보자고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그래서 100 이내니까 3 곱하기 몇 가지예요? 까지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배수면서 홀수니까 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두 수가 모두 뭐여야 되나요? 홀수일 때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3은 무조건 홀수니까 뒤에 곱해진 수가 뭐면 되겠어요? 홀수면 되겠죠. 그럼 1, 2, 3, 4로 나가죠? 지금 전체 개수 몇 개인가요? 33개요. 그 중에 홀수는 몇 개인가요? 17개인가요? 16개인가요? 15개인가요? 18개인가요? 17개인가요? 16개인가요? 18개인가요? 15개인가요? 2개인가요? 봐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규칙성을 만들고 체계화를 시키세요. 1, 2가 있으면 짝수 하나 홀수 하나죠. 홀수 하나 짝수 하나죠. 3, 4 있으면 짝수 하나 홀수 하나죠. 그러면 33, 34가 있으면 짝수 하나 홀수 하나, 홀수 하나 짝수 하나겠죠? 그죠? 그럼 2, 4, 6 해서 33까지 몇 묶음이 있나요? 몇 묶음이 있죠. 선생님이 2개냐고 물어봤지 2개라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 홀수로 이루어진 친구는 묶음당 하나씩이니까 17개 있는 겁니다. 근데 전체 개수가 몇 개였다고요? 33개. 그럼 여기에 17개가 있고 둘도 해서 33개니까 여기 몇 개 있는 거예요? 가 있는 거죠. 문제에선 여기에 원소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16개. 그럼 여기 몇 개인가요? 홀수 중에서 17개가 빠지니까. 그럼 1과 100 사이에 있는 홀수 몇 개죠? 1과 100 사이에 있는 홀수 50개죠? 근데 여기 17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럼 이 친구도 3의 배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닌 친구. 여기 있겠죠? 하나, 둘, 셋, 넷을 더해서 전체 개수인 100개가 나와야 됩니다. 50개, 66개죠? 그럼 여기 몇 개? 34개. 그렇죠? 많이 겹치는 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화하는 과정 언제 하는 건지 알아요? 이거? 초등학교 때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짝수는 이거 2로 나누면 돼.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원래는 묶음이 몇 개고를 일일이 세보고 그럴 때 내부의 규칙이 뭐고 이런 걸 원래는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니요. 똑똑하지 않은 애들이 오히려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선행을 개빨리 하니까 그냥 2로 나누면 되겠네? 나눗셈의 의미도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빨리빨리 했었던 게 사실은 독이 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렇게 묶음수에서 이렇게 나눠보고 막 그거 하고
5 넣어보고 10 넣어보고 20 넣어보고 그래서 숫자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런 거를 원래는 학습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쭉 해서 숫자를 넣으면 답이다 이렇게 했죠. 잘못된 접근입니다. 원래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맞아요. 선행의 문제예요. 그게 초등학생일 때 더 많이 드러납니다. 천천히 하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을 싹 삭제하고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수학 문제 풀 때. 그래서 무슨 공식에 넣어서 풀어요?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왜 그렇게 풀어요가 아니고 어떻게 풀어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사고력이 박살났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159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연산. 연산은 계산하는 방법을 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합의 연산으로 배운 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게 뭐 있냐면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는 연산이 있는 거예요. 숫자에는 뭐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연산은 어떤 계산을 하는 방법, 우리끼리의 약속된 무슨 방법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끼리 새로운 약속을 한 거예요.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A 연산 B. A 연산 B. 왠지 없어 보이죠? 연산 B라고 읽기도 해요. A 연산 B라고 읽기도 하는데 없어 보이니까요.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별이죠. 별이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별하고 스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지 압니까? 스타. 아니요. 별 말고요. 다른 거요. 항성이 있고요. 행성이 있어요. 행성은 영어로 뭔가요? 그럼 플래닛하고 스타의 차이 뭔지 아나요? 맞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항성이고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 주위를 맴도는 걸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구는 행성이에요? 항성이에요? 그럼 별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나요? 빛을 내지 못하죠? 왜요? 별은? 별 보고 반짝반짝 한다고 그러지 별이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별을 보고 우리 반짝반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별이 반짝반짝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빛이 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은 스타입니다. 우리 별 보고 스타라고 하잖아요. 별 보고 플래닛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금성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죠. 근데 금성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새벽녘에 보이는 별. 샛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타와 플래닛을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됐죠?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스타라고 읽으면 됩니다. A 스타 B라고 읽으면 돼요. 있어 보입니다. 자, A 스타 B고요. A 스타 B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알 수 없는 연산을 사람들끼리의 약속된 형태의 연산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모두가 아는 이야기로 바꿨어요. 왜는 없어요. 이런 관계래요.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A 스타 B가 의미하는 건 A의 여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반대 방향으로 하죠. B를 제외한 나머지. 그럼 두 개가 겹치는 데를 하면 결국 어디냐면 이 친구의 바깥이 됩니다. 됐죠? 해놓고 보니까 이 친구 보세요. A, B에 모두 여집합이 붙어있죠. 그러면 여집합에서 마치 이렇게 분배된 것처럼 생각해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모르간의 법칙이었었죠. 그리고 분배를 하면 결과물이 교집합이 됐다는 건 분배하기 전에 가운데 연산이 뭐였다는 거예요? 합집합이었다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변형.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이 많이 있을 때 간단히 접근하려고 많이들 씁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이유고요. 그럼 A 합집합, B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만지지 말고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친구, 이 스타가 의미하는 건 A와 B의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요. 왜는 없어요. 그냥 그거라고 문제에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 연산 A래요. 그러면 B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A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산을 중심으로 앞뒤의 위치를 바꾸는 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교환법칙입니다. 교환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하나 안 하나는 새로운 연산이 생겼을 땐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A 연산 A는 B자리에 A가 들어왔으니까 B자리에 그대로 A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A 연산 A는 여기에 대입하면 A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이에요. 자기 자신과 어떤 친구와 어떤 친구, 똑같은 친구에 겹치는 부분이면 그냥 A의 여집합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앞에 친구는 정리하면 얘입니다. 그럼 A 여집합 스타 B예요. B 자리엔 그대로 B가 있네요. A 자리에 A 여집합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자리에 A 여집합을 쓰면 얘는 A 여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요. 여집합의 여집합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결국 A 교집합 B의 여집합 되고요. 아까도 했어요. 이거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A 마이너스 아니에요. 차집합 B입니다. A 차집합 B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같은 게 있으면 되는데 5번이 있네요. 같은 집합은 얘가 됩니다. 연산을 새로 설정하는 건 이유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적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연산에 대해선.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자, 160번입니다. 160번 밑에 있어요. 역시 새로운 스타라는 연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타라는 연산 만들어냈고요. A 교집합, B 합집합, A 여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림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교집합 B 여기에요. 그 다음에 합집합이죠? 같은 방향으로 할 겁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같은 방향입니다. 이거예요. 자, 이 친구를 보면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따로 설명을 했어요. 얘랑 얘는 무슨 관계죠? 여집합 관계죠. 빗금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얘고요. 이 친구의 빗금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얘입니다. 우리 이거 보고 뭐라고 불렀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형태를 보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고요. 적어드렸죠? 설명하기가 개 기니까 결론을 외우자. 대칭 차집합 형태는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친구는 뭐예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럼 이 친구도 똑같이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산하는데 개오래 걸립니다. 교환법칙까지는 사실 오래 안 걸리거든요. 결합법칙이 진짜 오래 걸려요.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외울 겁니다. 자, 여기서는 결합법칙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그죠? 여기 보죠. A 연산 B, A 스타 B랑 B 스타 A죠? 똑같습니다. 뭐가 성립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맞습니다. 해보시면 똑같아요. A 스타 B가 얘죠. B 스타 A는 A 자리에 B를 넣고요. B 자리에 A를 넣는 거예요. 나머지 연산은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B 교집합 A나 A 교집합 B나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B 합집합 A나 A 합집합 B나 똑같으니까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A 연산 여집합이라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B 자리에 뭐 넣으면 돼요? 공집합 넣으면 됩니다. 공집합 넣으면 돼요. A와 공집합의 교집합. A랑 아무것도 없는 친구에 겹치는 거. 없죠. A와 아무것도 없는 친구에 겹치는 부분을 찾으세요. 없죠. 그래서 공집합입니다. A와 아무것도 없는 친구를 합치래요. A죠. A에 밖에 붙어있죠. 여집합. 그러면 A의 여집합과 아무것도 없는 친구를 합치래요. A의 여집합이죠. 똑같이 B 자리에 U는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체예요. A와 전체에 겹치는 부분. 전체가 있는데 일부가 A예요. A와 전체에 겹치는 부분은 그냥 A가 되겠죠. A와 전체에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전체가 있고 A도 있는데 얘랑 얘를 같은 방향으로 칠하면 전체만 칠해지죠. 근데 전체의 여집합이에요.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니까 A가 되겠죠. 틀렸네요. 그렇죠? 그냥 넣어서 했습니다. A 스타 A고요. A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A 교집합 A 얼마예요? A죠. A 합집합 A 얼마예요? A죠. A의 여집합 A와 A를 제외한 나머지의 합집합이에요. 뭐가 돼요? 전체가 되겠죠. 됐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똑같이 넣어서 정리하시면 나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간단하게 정리될 겁니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잠은 집에서 잡시다. 선생님 어제 오랜만에 꿀잠 잤어요. 맨날 새벽 1시에 자다가 11시에 잤습니다. 너무 잘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어제 11시에 자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평소엔 1시에 자서 5시 반에 일어납니다. 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겁니다.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생님 공부 열심히 했죠?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서 늦게 자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도 괜찮은 그런 직업을 가지도록 하세요. 아니요, 5시 반에 일어나야 여기에 맞춰서 오죠. 알겠죠? 선생님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녀요. 4시간 동안 걸어옵니다. 집에 갈 때 4시간 걸리고요. 올 때 4시간 걸려요. 네, 그래서 너무 덥지 않은 새벽에 걷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165번이네요. 저우스리프 4시간에 갑니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차 타고 다니고 늦게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직업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리고 남들을 막 이렇게 부리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들을 부리면서 돈을 잔뜩 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소고기보단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자, 165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원소의 개수 30개, A 원소의 개수 18개, B는 24개인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겹치는 데부터 미지수로 설정합니다. 연서씨 일어나세요. 어제 수업했다고 목 아프네 또. 한 10년 전만 해도 아무리 수업을 해도 목이 안 아팠는데요. 선생님 노인이 됐어요. 자, 여기요. X개 있다고 할 겁니다. 됐죠? 근데 A는 18개래요. 두 친구를 더하면 A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18-X개가 있고요. 두 친구를 더해서 24개가 돼야 되니까 얘는 24-X가 돼야 됩니다. 전체 개수 30개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을 더해서 30입니다. 어제는 Y라고 쓰고 식을 정리했는데 암산 한번 해볼게요. 자, 두뇌를 풀 가동해주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1차예요. 둘 더하면 얼마? 하나, 둘, 셋을 더하면 42-X에 얘를 더했는데 30이 됐다고요. 이 영역까지 더했는데 전체 개수 30개가 됐다고요. 자, 하나, 둘, 셋을 더하면 42-X였어요. 거기에 누구를 더해야 30이 될까요? 우선 X 없어져야 되고요. 플러스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암산으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안 되시는 분은 Y라고 적고 더해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원소의 개수죠.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원소의 개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18-X도, 그 다음에 24-X도, X-1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두 친구랑 이 두 친구로 묶어서 생각하면 편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니까요. 그럼 이 두 친구는 X 0보다 크다, X 누구보다? 1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둘의 겹치는 범위는 X가 1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둘의 겹치는 범위는 x가 18보다 작거나 같다, 24보다 작거나 같다. 둘의 겹치는 범위는 x가 18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하나, 둘, 셋, 넷에 겹치는 범위니까 이렇게 둘의 겹치는 범위 찾으셔도 되겠죠. x는 누구보단 18보단, 누구보단 12보단. 최대치수는 18과 12. 차는 6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를 늘려서 최대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개 어려워져요. 답만 띡 적지 말고 과정을 적으면 좋지 않을까요? 너 아까 전에 이거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내용이 이건데요. 양아치입니다. 학원에 다니는 목적은 문제집 빈칸을 채우고 학원에 나와서 뿌듯함을 느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뭐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옮겨드릴게요. 여기 가는 거 아니야? 옮겨드릴게요. 요 앞에 무릎 꿇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거에서 뒤로 무릎 꿇고 있을게요. 뒤로 돌아서 무릎 꿇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거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네, 앞에 가서 앞에 보고 무릎 꿇고 있던 뒤로 보고 무릎 꿇고 있다 하면 됩니다. 그 본인 자리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앉기 싫으면 앉기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뭐 안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 이유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냥 있지 마시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돼요. 자, 정석 연습 문제입니다. 정석 연습 문제 6-4번이고요. 주환씨, 그거는 좀 이렇게 치워놓도록 하세요. 자, 6-4번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전체는 0, 1, 2, 3, 4, 5고요. 거기에 부분 집합이다. A가 나왔어요. A는 3, 4, 5를 가진답니다. 그리고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선생님은 설명을 안 할 거지만 이런 거 이제 해설 같은 거 보면 있어 보이게 풉니다. 있어 보이게 풀어요. 이거 교집합이네요. 이거 합집합이네요. 연산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분배 법칙을 쓸 겁니다. 이렇게. 연산까지 묶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배 법칙을 쓰면 A 여집합, 교집합 A에 가운데는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A. 이렇게 되고요. 아이고. 여집합과 자기 자신의 겹치는 범위. 여러분과 여러분을 제외한 친구들의 겹치는 범위 있어요? 없어요? 공집합이 되네요. 공집합과 땡땡땡의 합집합 뭐예요? 공집합하고 합쳐봤자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뒤에 것만 남죠. 그래서 저건 비교집합 A구나. 이런 식으로 해설해 보면 쓰여 있을 겁니다. 해설해 보면 이렇게 분배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을 자유자재로 씁니다. 근데 알면 좋죠. 알면 좋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C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잘 못 그리겠어요? 선생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본인의 영역이에요.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적습니다. 자, C는 이야기 없으니까 A, B만 그리면요. A의 여집합이래요. A를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합집합이래요. 같은 방향으로 칠할 겁니다. B. 됐죠? 이렇게 와. 누구? A의 겹치는 범위래요. 그럼 A는 반대 방향으로 칠하면 되겠죠? 겹치는 범위래요. 어디에요? 여기네요. 그려놓고 보니까 뭐예요? 교집합이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설명은 안 했지만 흡수법칙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때려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A 교집합 B가 무엇이라고요? 3, 4라는 걸 알았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거. 아이고,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C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C는 현재 없는 상태에서 A, B만 그리면 A, B 있고 3, 4가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5는 여기 있겠죠. A의 원소 3, 4, 5니까. 근데 B는 두 군데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는 명확하게 결정이 됐어요. 여기에 뭐냐에 따라 원소의 전체 개수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B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었으면 좋겠대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가장 적은 개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가장 작은 것을 구하세요.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거. 이 케이스네요. B가 뭐일 때? 3하고 4만 있을 때입니다.
3, 4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적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말에 있는 거 해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 왜 갑자기 우울한 얼굴 하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알죠? 몰라요? 그럼 안 되는데? 알죠? 자, A와 C의 교집합이 없대요. B 이야기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A 그리고 C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됐죠? B는 이제 2번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A와 C 그렸는데 교집합이 없대요. 아이고 없대요. 그러면 비어있다고 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쓰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다. 이런 뜻인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A는 3, 4, 5죠. 3, 4, 5를 여기에 모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럼 3, 4, 5의 위치는 여기고요. 0, 1, 2는 전체로 놓고 본다면 0, 1, 2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를 편의상 알파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편의상 베타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0, 1, 2의 선택지는 알파나 베타, 알파나 베타, 알파나 베타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교집합 C는 여집합이다를 만족시키는 건 몇 개나 있는 거냐면 8개나 있는 겁니다. 그 8개로 얘네가 알파 영역, 베타 영역을 선택한 그걸로 나눠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모두 베타를 선택한 거예요. 0만 알파를 선택한다면 0, 1만 알파를 선택한다면, 그 다음에 2만 알파를 선택한다면 0, 1이 선택한다면, 그 다음에 0, 2가 선택한다면 1, 2가 선택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1, 2, 3이 모두 알파 영역을 선택한다면 해서 총 8개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집합 C를 구하세요 하니까 8개를 다 쓰셔야 됩니다. C의 개수가 아니고 C를 구하세요니까 C를 모두 씁니다. 이제 일반적인 문제지에서 뭐요? 0, 1, 2군요. 0, 1. 일반적인 문제지에서는 다 구하라고 안 하는데 이 문제는 정석 문제다 보니까 그냥 다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은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지우씨 정신 차리시고요. 공부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너무 행복해도 그런 소리 내지 맙시다. 다른 친구들의 수업 의욕을 꺾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수업 개 하고 싶었는데 네가 이러니까 다른 친구 이건 하는 건가? 이러면서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전체 집합 U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가 뭐냐면 K 이하의 자연수래요. 뭔 소린지 몰라. 뭐 알면 제일 좋고요. K가 만약에 3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체 집합은 1, 2, 3을 가진다고요. 이 얘기예요. K가 5라면 전체 집합은 1, 2, 3, 4, 5를 가진다고요. 왜는 없어요. 문제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자,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다음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아까도 나왔어요. 물론 일일이 벤 다이어그램을 써도 되지만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개빡센 이유가 여집합이 2개나 있어서예요.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여집합을 한 번만 써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A, B 전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에 원소를 구하고 그거의 합을 구하세요 입니다. 자, A 준호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요? A 차집합입니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빼기 아니에요. A 차집합이고요. A 차집합 B는 A 중에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선 어디예요? 이 영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원소가 1하고 3만 있대요. 됐죠? 자, 그러면 K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K가 2라면 전체 집합은 1, 2만 있겠죠. 3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내용만으로 K는 3 이상의 자연수라는 걸 우선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소의 개수래요. A 여집합 합집합 B예요.
저것도 그려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집합 하나 있으니까 그 드모르간의 법칙 쓰지 않을 겁니다. 물론 써도 돼요. 근데 쓰지 않을 거예요. A, B 있으면 A 여집합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합집합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B. 그러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네요. 나머지 부분. 그럼 여기 1, 3이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요. 원소가 몇 개라고요? 6개래요. 그럼 여기에 6개고 여기에 2개 있으니까 전체 원소는 몇 개예요? 8개죠. 그래서 K가 사실 얼마라는 거예요? 8이라는 내용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K가 8이니까 전체는 뭐가 돼요? 1, 2, 3, 4, 5, 6, 7, 8인데 1, 3은 위치가 결정됐어요. 됐죠? 마지막 다 조건입니다.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K래요. 우리 K 얼마로 결정됐죠? 8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B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2, 4, 5, 6, 7, 8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 적절한 개수를 더해서 8이 돼야 된다고요. 됐나요? 됐나요? 그럼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8만 있는 겁니다. 됐죠? 이 두 군데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8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바깥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B가 8만 가지고요. 나머지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2, 4, 5, 6, 7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요. 적절한 애들을 해서 뭘 구한다고요? 8이 되게 만든다고요. 뭐 있나요? 2랑 6도 있네요. 그럼 나머지 4, 5, 7, 8도 있고요. 또 있나요? 적절한 수 2개나 3개, 4개, 5개를 더해서 8이 되게 하는 수 있나요? 사사 안 되나요? 안 되죠. 사면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없네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2개로 나뉘는데 문제에서 원한 건 뭐였죠? 이 바깥 부분의 원소의 합이에요. 그럼 바깥 부분에 있는 건 현재 얘죠. 두 번째 케이스의 바깥 부분에 있는 건 얘죠. 이거 더하면 된다고.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2, 4, 5, 6, 7 더하면 얼마입니까? 24인가요? 4, 5, 7, 8 더하면 얼마예요? 같네요.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1, 3을 빼면 밖에 있는 나머지 애들은 2, 4, 5, 6, 7, 8이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2, 4, 5, 6, 7, 8 다 더하면 32죠?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의 합이 8이면 바깥에 있는 숫자의 합은 무조건 뭐겠어요? 30이죠. 케이스별로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늘 같은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답만 적지 말고요, 소희씨. 과정에 대해서 꼭 같이 적어주세요. 알겠죠? 14번입니다. 14번. 아이고, 아주 재밌어요. 운동복을 입은. 그럼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운동복 색깔이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빨간색, 흰색. 근데 빨간색도 흰색도 아닌이래요. 그럼 세 종류네요. 빨간색, 흰색, 둘 다 아닌 거.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세 종류로 나뉘면 벤 다이어그램을 몇 개 그리면 될까요? 2개. 2개. 왜 2개일까요? 나머지니까요. 나머지는 뭐의 개념과 똑같아요? 집합의 연산 중에 여집합과 같잖아요. 여집합과 같으니까 예를 들어 빨간 거네요. 빨간 거 라벨링 잘해줘야 돼요. 이름표 잘 붙여야 된다고요. 라지 R로 적을 거예요. 빨간 옷 입은 사람. 됐죠? 그 다음에 흰 거 W로 쓸게요. 그럼 이게 빨간 옷 입은 사람, 흰색 옷 입은 사람. 그럼 이 바깥에 있는 게 뭐예요? 빨간 것도 흰 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은 2개만 그리면 됩니다. 네? 둘 다 입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네, 여기서는 상하이로 나누질 않았으니까 둘 다 입은 학생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고 여기에선 하나가 더 있어요. 여학생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여학생이라는 이야기 있으니까 여학생에 대한 카테고리를 쓰는 벤 다이어그램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학생 아니면 뭐밖에 없죠? 여학생 아니면 남학생밖에 없어요. 그럼 여학생을 칠하면 그 외의 부분은 남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그 여학생의 이야기는 이따가 할게요. 운동복을 입은 학생 중 빨간색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래요. 그러면 요 친구들은 모두 여학생이래죠. 요 친구들은 모두 여학생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여학생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여학생이면 바깥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 해요? 여학생이 아니죠? 남학생이라고요. 그러면 빨간 옷 입었는데 남학생인 친구가 있잖아요. 안 돼요. 뭐여야 된다고요? 반대죠. 이렇게 해야 돼요. 우선은 이 이야기는 여학생이어야 돼. 근데 여학생 없어 보이네요. 여자가 영어로 뭡니까? 영어를 여자라 써요. 아, 없어 보입니다. 이런 건 영어로 써야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선생님 원래 W로 쓰려고 그랬어요. 우먼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 W가 있죠? F로 쓰면 좋겠네요. 피메일이라서 F로 쓰겠습니다. 됐죠? 됐죠? 네, 그래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F 쓰고 남자의 M으로 썼으면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네, 맨 아니에요. 메일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네요.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다.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여학생인데 빨간 걸 안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 의미는. 됐죠? 근데 흰색 운동을 입은 학생의 30%가 여학생이래요.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흰색을 입은 사람 중에 일부는 여학생이래요. 지금처럼 그려놓으면 흰색을 입은 사람은 여학생의 바깥에 있으니까 모두 남학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겹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학생의 30%라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는 몇 퍼센트겠어요? 70%겠죠? 그럼 흰 옷을 입은 학생 중에 70%는 여자가 아닌 남학생이고 30%는 여학생이라고. 됐죠? 이따가 숫자는 이따가 넣겠습니다.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대요. 이 친구가 전체의 절반이래요. 여학생의 전체의 절반이에요. 됐죠? 그랬었을 때 마지막 나왔네요. 흰색,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 몇 명이래요? 50명이래요. 근데 이게 여학생의 절반이래요. 그럼 여학생은 총 몇 명이에요? 100명이죠. 이게 100명이에요. 100명이고요. 흰색을 입은 사람 몇 명이래요? 아니요. 그냥 흰색을 입은 사람. 90명이죠? 근데 우린 거기에 30%라고 그랬잖아요. 27명이에요. 여기는요? 몇 명이에요? 63명이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을 더해서 100명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몇 명? 23명이죠. 그럼 여긴 보세요. 여학생이죠? 빨간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흰 것을 입은 것도 아닌 학생입니다. 그래서 문제 마지막에 흰색도 빨간색도 아닌 운동복을 입은 여학생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23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3개짜리 있죠? 지금 결국 3개짜리 나왔잖아요. 전체 U 있고요.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의 기본적인 형태는 뭘로 그리는 거냐면 대칭성을 가지게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R, 그 다음에 F, W요. 우선은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아까 물어봤죠? 빨간색하고 흰색 옷을 동시에 입을 수 없냐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 구조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여기를 공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넣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학생 중에 빨간 옷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부분. 빨간 옷을 입었는데 여학생이 아닌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을 채워넣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문제를 원래 푸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하면 빨간 옷 입은 학생 몇 명이라고요? 50이죠. 근데 하나, 둘, 셋이 비어있죠. 50명이 모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흰색 옷을 입은 학생 중에 30%가 여학생이라고 했으니까요. 90명이죠. 여기에 27명, 여기에 63명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뭐였죠? 절반이라고. 이게 절반이라고 했죠. 이게 100명이니까 여기가 23명.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 그림은 특수한 케이스예요.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이렇게 하시고 비어있는 걸 집어넣으세요. 공집합으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7단원 명제와 조건입니다. 명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명제는
무엇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거의 유사해요. 집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에 그 원소들을 찾는 이야기로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도구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명제도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집합이 뭘 보고 집합이라고 그랬죠?